지금부터는 100세까지 꼭꼭 잘 씹으면서 장수하기 위한 핵심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 무엇이냐? 입속에 세균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이 교수님. 네, 입속 세균은 치아를 손상시키거나 치아를 빼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여 종의 세균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치아 주변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침 안에 있는 유기물질과 이렇게 서로 엉켜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막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글이나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칫솔질로 이거를 다 닦아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것들이 잇몸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잇몸병이 생기고요. 치아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그게 부식되면서 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를 손상시키고 치아를 망가뜨리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잇몸이 붓고 피가 좀 나도 그냥 며칠 두면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바로 입속 세균의 공격이 시작된 거고 그대로 두면 또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중에서 92%, 또 40대 이상에서 한 8, 90% 정도가 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흔히 우리가 감기라고 알고 있는 이제 급성 상기도 감염, 요게 이제 한 1,600만 명 정도 분들이 이제 고생을 하셔서 2019년도에 치료받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치료받은 게 바로 잇몸 질환, 즉 치주 질환입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감기보다도 흔한 게 이 잇몸병인데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겠죠. 영상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희 치아가 잇몸 살에 덮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별거 없겠거니 하지만 사실은 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가 치아를 꽉 잡아주고 있는데요. 네. 칫솔질이 좋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 치아 주변에 치석, 치태가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요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점차 잇몸 뼈가 녹아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치아가 흔들거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치아를 빼야 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휴, 세상에. 네. 아유, 뭐 잇몸이 신호를 보낼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뭐 못 씹는 고사하고 잇몸 뼈까지 녹아내린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데요, 교수님. 잘 관리해야겠어요. 네. 네.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아를 그렇게 잇몸병을 방치해 두면 그 염증 자체가 다른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 잇몸 안에 아까 끼는 그 세균 덩어리들 플라그라고 하는데 심장 안에 심장 혈관에 있는 그런 찌꺼기 같은 덩어리들도 플라그라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두 개의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래 갖고 있는 염증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영상을 하면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잇몸병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잇몸이 파괴가 되고 녹는다는 거. 그런 혈관으로 아까 있는 세균이나 아이고, 타고 염증 내려가네요. 인자들이 타고 들어갑니다. 혈관 안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 부분에 자꾸 혈전이 생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막히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잇몸 건강이 다른 전신적인 건강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서운 세균을 그냥 두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양치만 한다고 다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특별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없애야 되는 걸까요, 박 교수님? 네, 일단은 잇몸 치료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건강한 잇몸 상태에서 칫솔질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은 치은염이라고 해서 잇몸 살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가 오는데 다행히도 이 단계에서는 칫솔질, 스케일링 등의 치료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방치가 되게 되면 이제 단단한 치석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되죠. 따라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거나 네. 심한 경우에는 잇몸에 마취를 하고 기구를 좀 안으로 깊이 넣어서 저 치석과 세균들을 뜯어내주는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게 되고요. 이 상황조차도 놓치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치석은 깊이 들어가고 잇몸뼈는 아주 많이 녹게 되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단순 마취로는 좀 어렵고 마취한 다음에 잇몸을 조금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외과적인 수술의 방법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것까지도 못하고 더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치아를 빼고 고리식을 동반한 거나 해서 임플란트를 심거나
아니면 이제 예전에 많이 쓰셨던 틀니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쪽으로 넘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냥 잇몸이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 피곤하면 잇몸이 붓기도 하고 뭐 피가 좀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잇몸병이 좀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 교수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잇몸은 연한 핑크색을 띠는 게 건강한 잇몸의 색입니다. 그런데 잇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치아 주변의 부분이 빨갛게 되면서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나고 그 부분이 이렇게 부으면서 어떤 윤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뼈가 녹으면서 그 치아를 받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아유.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치아 자체가 잡아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발거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잇몸 뼈가 녹는 사진까지 보니까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잇몸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증상으로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잇몸병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증상이 그 병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요. 놓치는 네. 경우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든 이 리스트를 보면서 내가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은 일단 칫솔질 할 때 특징적으로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게 됩니다. 신난다. 잇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만으로도 출혈이 발생을 하거든요. 잇몸에 피가 난다면 일단은 잇몸병을 의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잇몸이 붓고 그다음에 붉게 건드려지고 변하고 그다음에 잇몸뼈가 살짝 녹기 때문에 치아가 붕 뜬 느낌이나 흔들흔들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거고요. 며칠 전부터 누가 너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 내가 잇몸병 이런 의심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잇몸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지만 잇몸과 잇몸 사이에서 찝찝한 그리고 비릿한 맛의 농 내지는 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잇몸병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피곤할 때 밤새고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잇몸이 붓고 욱신되고 치아가 시린다 그러면은 잇몸병 의심하시고 가까운 치과에 한번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내 입냄새를 내가 체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대로 잘 씹기 위해서 입속 세균을 줄이고 잇몸병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방법 알아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333으로 양치질하라. 333.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시간 횟수 그리고 그 외에도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요, 이 교수님. 네. 일단은 우리 몸이 변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강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활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주된 원인인 세균을 우리가 직접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양치질입니다. 물론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균을 줄일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그 치과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올바른 양치질로 그런 세균의 수를 줄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양치질을 배우시겠지만 치아 사이, 그다음에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식사를 한 후에 하루에 3번 이상은 양치질을 하시고 3분 이상 골고루 닦아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균 잡는 양치법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수하려면 이렇게 양치하세요. 치아 건강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양치법 소개합니다. 우선 칫솔 머리의 크기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맨 뒤쪽 어금니의 뒷면 같은 경우에는 칫솔 머리가 크면은 잇몸이나 볼에 걸려가지고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칫솔 머리의 사이즈는 조금 작은 거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칫솔모의 강도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일단 중간 정도의 강도를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쓰면서 이가 좀 시리다거나 잇몸에 상처가 난다거나 자극적이라거나 그러시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칫솔모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양치 전 칫솔에 물을 묻히지 마세요. 치약의 연마제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요. 치약은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칫솔에 스며들도록 약간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양치질을 해볼까요? 어금니부터 닦아주는데요. 칫솔을 흔들어 진동을 주며 쓸어 올려 닦아주세요.
윗니도 마찬가지로 진동을 주며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닦습니다. 안쪽에는 칫솔을 세워 닦아주고 바깥쪽 앞니는 위로 쓸어 올리며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을 꼭 사용해 보세요. 치실은 약 40cm가량 자른 뒤 양손 중지에 말아 2에서 3cm 정도로 짧게 잡아주고 치실을 톱질하듯이 이 사이에 끼워주세요. 약 4회 튕겨주면 됩니다. 보통 양치질을 하고 나면 구강 내에 음식물 잔사가 한 70% 정도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치실을 사용해야지 이 나머지 30%를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치실의 사용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그리고 잇몸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자꾸 양치질하는데 깨를 부려서 치실을 잘 안 써요.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교수님이 입속에 700여 종의 세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 세균들 잘 없애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세균이 이제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예. 뭐 현미경으로 저희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아를 한번 싹 훑어주시면은 네. 작은 모래알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어야 되지만 살짝 돌려보면은 모래알 같은 게 있다. 그게 이제 바로 치태일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서 자가 진단하시고 그쪽 부위를 좀 더 열심히 칫솔질 하시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나는 정말 과학적으로 진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치과에 오시면 저희가 염색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을 발라가지고 예. 각을 한 다음에 뱉으면은 이제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어우. 보시는 것처럼 원래 치아는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예.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치태입니다. 와. 그래서 저거를 분홍색으로 보여드리고 자, 화장실 가서 칫솔질 해오세요라고 했을 때 네. 저희가 칫솔질을 잘하시네요, 못하시네요를 저걸 보면서 교육하고 도움을 물김치 드리고 잡수신 줄 알았는데 빨개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이군요, 그게. 저거 보시고 어. 대부분 충격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충격받겠어요. 열심히 닦으시는데 한 달 이내에 또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치아도 이렇게 잘 닦아야 되지만 저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입안에 또 이 혀라고 하는 부분과 이 목구멍 위쪽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도 역시 치태가 똑같이 생깁니다. 세균들은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자, 어떤 식으로 닦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칫솔도 좋으시고요. 혀를 닦을 수 있는 클리너를 또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용을 해서 혀 안쪽까지 넣어서 깊은 부분을 끌고 내려오듯이 닦아주시면 좋은데 또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거 하다가 또 막 맞아요. 헛구역질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힘들어요. 종종 헛구역질 있어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혀를 쭉 내미시고 살짝 손가락으로 혀를 좀 눌러주신 다음에 뒤쪽 부분을 구역질이 안 날 정도로만 넣어서 한 3-4번 정도 닦아주시고 한 번에 하루에 다 닦으려고 하시면 혀가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한 3-4번 닦아주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조금 닦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닦아 나가시면은 구강 안에 있는 나쁜 세균들 잘 제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치의 개념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아요. 치아뿐만 아니라 혀랑 입안 전체를 닦는다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것까지 해야 더 안심입니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교수님. 그 올바른 양치질에 대해서 이제 영상도 보셨고 박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양치질이라는 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잇몸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잇몸 닦게 되려면 정말 잔소리 많이 해서 6개월에서 1년이나 걸려야 겨우 닦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닦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신경 써도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세균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주 잇몸이 건강한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꼭 가서 스케일링을 한번 받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이제 보험으로 네.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잇몸병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고 이런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스케일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간혹 가다 스케일링 하면 이가 시리다고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 교수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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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너무 시리다, 네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네. 아, 네. 사실 근데 이 스케일링 자체가 이에 대한 자극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좀 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에 저희가 이제 지각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코팅을 해주면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 시기를 좀 지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